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CFD 계좌 8개 종목, 뭐 삼천리, 서울가스, 다우데이터 이제 8개 종목이 거의 4일 동안 하한가를 맞고, 물론 뭐 5배, 10배 이상 급등을 한 후 하한가를 맞았지만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죠. 이러한 사태와 제가 이 영상도 한 열흘 전쯤 올렸습니다. 이러한 사태와 그 다음에 최근 코스닥 시장을 주도하던 배터리 주식과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특히 이제 5가지 공통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크게 보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리스크를 고민을 해요. 내가 이 종목, 이 익스포저를 가질 때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갖는 것인가, 이제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아마추어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많은 리스크를 져서 대박을 내는 게 투자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투기에 가깝고, 가장 첨단 투자를 하는 월가의 헤지펀드들은 어떻게든지 리스크를 축소시키려고 그러고, 그 적정한 축소된 리스크에서 가급적인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하는데, 그런 점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주식 관련돼서는 우리가 좋은 기업일진 모르지만 좋은 주식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게, 가장 큰 이유는 valuation과 evaluation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주식들은 뭐 에코프로 같은 데도 매년 6, 7천억씩 투자를 해야 돼서 실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자본 집약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에서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월가의 생리죠. 애플이 삼성전자보다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는 게 자산 경량화 모델이고, 삼성전자는 자본 집약적인 모델인데, 마찬가지로 배터리 기업들도 10% 영업이익률에 과도한 투자를 계속 해야 되면 밸류에이션의 페널티를 결국은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월가의 생리고 밸류에이션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배터리 관련돼서 3월 중순부터 이제 너무 과열이다, 이게 이제 배터리가 폭발하듯이 터질 수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려서,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이 너무 고평가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로부터 1, 2주 후에 배터리 주식이, 한국의 배터리 주식이 좋은 기업일 수는 있지만 주식으로서는 이미 거품이다. 그래서 그것도 5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보면 이러한 중견기업에 가까운, 물론 최근에는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기업의 하루 거래액이 1, 2조 원이 넘고, 실제 삼성전자보다 거래가 더 많이 되죠. 시가총액이 현대차그룹을 넘는다는 것은 상당히 비정상적인, 불건전한 것이고, 이러한 과열된 종목이 조정을 받고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나머지 종목 전체 시장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그러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한 20몇 년 전에 리서치 센터장을 삼성에서도 하고 외국사 대표도 했지만, 제가 국내 리서치가 최근에 용기 있는, 자신 있는 리포트를 못 내서 좀 안타까웠는데, 제가 최근에 보면 에코프로 리포트를 4월 12일 날 매도 리듀스 하향을 낸 하나증권의 김현수 애널리스트를 제가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뭐 모르는 우리 젊은 후배이지만 용기가 있고 기업의 리포트의 수준도 좋고, 결국 제가 하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이런 좋은 후배들이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77만 원일 때 리포트를 이렇게 부정적인, 그러니까 종목의 밸류에이션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 제목같이 Great Company지만 Bad Stock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어떻게 보면 타이거의 접근법인데, 제 책에서도 옛날에 2년 전에 썼던 건데, 이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주가가 그 당시에 목표 주가를 45만 원을 잡았는데 이미 주가가 55만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그 전에 제가 쭉 찾아보니까 유진증권의 애널리스트가
그 에코프로 BM 이게 제조를 하는 데죠. 여기에 관해서 그 조금 신중하지 않은 그런 리포트를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 3월 30일 날 그 목표 주가 20만 원을 제시를 했고, 현재 주가가 많이 빠져서 한 22만 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이투자증권도 여기 뭐 되게 자동차 리서치 제일 잘하는 센터장이 있고 리서치 잘하는 데인데 에코프로비엄을 이제 홀드로 다운그레이드 하면서 2027년, 2030년 숫자가 이미 반영이 된, 선반영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업사이드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실제 여러분이 이거를 아셔야 돼요. 애널리스트가 홀드 추천이라는 건 결국 주가를 매도하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홀드라는 건 시장 정도 따라간다는 거니까 바이가 확실히 아니라는 얘기고, 홀드 그러니까 뭐 시장 따라가려면 그 종목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죠. 오히려 ETF를 사는 게 좋죠. 그 다음에 회사와의 관계, 그 다음에 자기가 공격받을 걸 걱정을 해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외국사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셀 대신 홀드를 하는데 우리가 보유, 중립, 홀드라는 건 실질적인 셀의 의미다. 제가 이 나무의 좋은 주식, 나쁜 주식에도 그 상당히 그 상세하게 썼는데, 옛날에 90년대 그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전설적인, 전 세계를 주름을 잡던 헤지펀드 타이거에서 이제 그 RJ라고 한국 담당하던 미국인 친구, 아주 젊었지만 똑똑합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해준 게 세상에는 4가지 주식이 있다. 너는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good company, good stock. 두 번째는 good company, bad stock. 세 번째는 bad company, good stock. 네 번째는 bad company, bad stock. 뭐 좀 헷갈리는데, good company와 bad company의 차이는 fundamental이에요. 진짜 좋은 기업인지 안 좋은 기업인지.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이런 데는 확실히 좋은 데죠. 그래서 실제 뭐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good company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성장성이 높으니까. 그 다음에 good stock과 bad stock을 나누는 것은 암만 좋은 기업이라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good company, bad stock이 될 수 있습니다. 고평가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valuation의 문제고, 그 기업 펀더멘털과 valuation은 서로 관계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따로 봐야지 그게 객관적인 우리가 투자 방법이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것과 관련돼서 실수하고 애널리스트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기자들도 잘못 쓰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good company도 지금 65,000원인데 1년 이내에 10만 원 주가가 가면 당연히 good company, bad stock이 되죠. 그 다음에 애플도 세계 최대의 기업이지만 지금 174달러 주가인데 1년 내에 250달러에 가면 good company, bad stock이 됩니다. 그리고 bad company도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뭐 해운 회사, 조선 회사 이런 그 변동성이 높은 회사도 기본적으로는 bad company인데, 여기도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해서 더 이상 하락의 리스크가 없을 때는 bad company, good stock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생각하고 유연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 기업들 그 LG 엔솔에서부터 이제 뭐 에코프로, 뭐 금양 이런 거 시가총액 뭐 수조, 100조 넘는 거가 있고, 이것과 CFD 8개 종목의 공통점은 크게 5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 주위에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이제 주위에도 이제 의사 친구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는데, 특히 의사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비전문가들이 내가 산 기업이 실제 뭐 하는 기업인지, 이익이 얼만큼 나고 주주환원을 하는지, 그런 아주 베이직한 것도 모르는데 이런 비전문가들이 불나방 같이 뛰어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그 투자 동기와 그 배경에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탐욕이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투자가 아니고 투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다음 페이지에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제가 투자와 투기의 차이를 우리 학부 대학원 강의에서도 다 가르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들 종목들이 1, 2년 사이에 주가가 적게는 한 5배, 많이는 20배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뭐 성장성이 뛰어나지만 밸류에이션이 너무 과한 거죠. 그래서 네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양쪽 케이스 다 과도한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너무 커져서 결국 버블의 영역에 이미 도달을 했다는 얘기고, 마지막으로는 외국인 지분율이 낮아요. 일반적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데는 펀더멘털이 좋은 회사인데, 과연 우리가 외국인 지분이 낮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는지.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그런 법적인 문제도 생긴 것처럼 governance, 지배구조, 투명성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도 그렇고 CFD 8개 종목 모두 다 이러한 약간 그 경험이 없는 개인들을 좀 부추기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것 같고, 마치 그 정치인이 프레임을 만들듯이 그 진영 논리를 펴는, 그래서 상당히 그 제가 보기에는 건전하지 않고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 정통의 펀더멘탈 투자를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을 제가 얘기를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차이가 나요. 하나는 예측 가능하냐, 두 번째는 투자 기간이 얼만큼 길고 짧으냐. 그래서 투자는 장기간에 걸쳐서 최소한 1, 2년이 넘는 거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주식이면 배당, 채권이면 이자, 부동산이면 임대소득이 어느 정도 기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기업이 성장을 하면, 이익이 늘어나면 합리적인 주가 상승을 계산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투기는 그렇지 못한 경우죠. 특히 단기간에 걸쳐서 현금 흐름에 의하지 않고 약간 감에 의해서 아니면 투기적인 그런 이제 심리가 이제 작용을 하는 걸 우리가 투기라 그러고, 공통적인 겸은 우리 그 배터리도 그렇고 CFD 종목도 그렇고 레버리지가 결국 들어가 있어요. 레버리지라는 건 특히 개인들이 돈을 빌려서 단기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CFD 같이 그 돈을 맡긴 사람이 알든 모르든 2배, 2.5배의 레버리지가 숨겨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항상 레버리지는 투기와 결합이 돼서 이게 이제 고점에서 꺾일 때 투자한 사람의 손실이 확대가 되고 결국 그 레버리지를 없앰으로써 그 과정에서 주가의 하락폭은 더 심화가 된다. 그래서 CFD 8개 종목도 앞으로 하락을 더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 그 주가 밸류에이션을 보면 네 종목만 제가 여기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퓨어한 플레이고, 제가 여기 보면 주가는 55만 3천 원. 우리 식당에 가면 이제 뒤에 000 지우듯이 뒤에 세 자리는 지웠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13% 하락을 했고, 시가총액이 130조 원인데 너무 시가총액이 큽니다. 요거 세 개면 삼성전자 사는데 당연히 삼성전자를 전략적인 투자가면 사야죠. 그래서 퍼가 61배, PBR이 7배, 과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요즘 화제가 되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인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 다음에 심지어 금양, 요 세 종목은 다 고점 대비 30%, 33% 빠졌어요. 네, 낙폭이 비슷한데, 에코프로 BM은 시총이 22조 원, 성장성이 높고 좋은 기업일 수는 있지만, 퍼가 59배면 좀 과도하고, PBR이 16배. 그 다음에 에코프로, 이게 지주사격인 데는 지난 1년 동안 저점에서 9배가 올랐습니다. 9배. 시총이 15조 원.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조금 겁이 나는지 커버를 안 해요. 그래서 추정치가 충분히 있지가 않고, 그래서 예상퍼는 NA로 넣고, 그러니까 이익을 못 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없다는 얘기고, PBR이 11배. 그 다음에 이제 금양은 저점에서 주가가 22배, 22배 올랐고 시총이 4조 원입니다. 여기도 애널리스트 커버리지가 없어서 네이버 파이낸스 제가 이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데 NA이고 PBR이 31배. 그래서 상당히 좀 지나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 회사들은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숙명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한국 다음 일본, 독일, 제조 강국들이 비슷한데, 이 회사의 에코프로 BM을 이제 유진증권 전망치를 제가 이제 활용을 하는데, 당기순이익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천억, 4천억, 6천억, 그 다음에 2025년에 조까지 가는데, 아무래도 고성장을 하다 보면 운전 자본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은 그거보다 훨씬 적게 창출이 되고, 유진증권에 의하면, 그 다음에 설비 투자를 6, 7천억씩 하다 보니까 그 프리 캐시 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고, 그래서 차입금은 오히려
작년에 한 4천억 정도 증가했고 올해 2,500억, 내년 후년에 한 4천억 정도, 3천억 정도 증가를 하는. 그래서 이 그 차입을 많이, 그러니까 차입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자본 집약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나타내는데, 글로벌 스탠다드는 월가는 자본 집약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자산 경영화 모델, 애플은 기획, 디자인, 고객 관리, 그다음에 생태계를 만들고 그걸 관리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제조는 헝하이, 폭스콘에 다 맡기죠. 뭐 반도체 칩 이런 것만 빼놓고 소프트웨어, 오퍼레이팅 시스템 자기가 만들긴 하지만, 삼성전자는 뭐 연 한 50조 원을 투자하는 자본 집약적인 수직 계열화된 비즈니스 모델인데, 결국 그 자산 경영화 모델은 애플이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을 받듯이 월가 글로벌 스탠다드는 프리미엄을 주고, 과도한 투자를 해야 되는 데들은 그 독과점적인 마켓 쉐어가 있고 이익이 높아도 페널티를 부과를 합니다. 같은 논리를 우리가 배터리 부품 제조사에 적용을 하면 당연히 고성장이 계속 되겠지만, 미래의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보면 영업이익률이 에코프로 같은 데는 한 10% 정도를 보고 있어요. 좋을 때. 근데 그거보다도 적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뭐 높지 않은 수익성, 그 다음에 그 과도한 투자에 따라서 이익이 성장을 하지만 이 변동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밸류에이션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장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좋은 기업일 수도 있지만 좋은 주식일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터리 기업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실제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고 우리가 엄밀하게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